김성규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도 못다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고 충전 시설은 이제 부족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 증가 속도, 저 충전기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차량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 16만 대 정도 지금 나갔다. 판매 이상이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가별 완성차 그룹 전기차 판매량 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5위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올해 굉장히 상당히 많이 4위인데요, 4위? 네, 거의 네. 여기서는 4위로 지금 나와 네. 있죠. 네. 여기서는 지금 4위로 나와 있고 중국을 제외했을 때 거의 뭐 글로벌 탑 5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생산 보면은 밑에 이제 그룹별이 있고 국가별이 딱 따로 두 개로 갈라져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들을 제외하면은 이제 거의 탑 5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NE 리서치에서 나온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충전소 보급이 그러면 이만큼 따라갈 수 있겠냐 했을 때 의외로 그 충전소는 그만큼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짚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충전 인프라는 뭐 우리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배터리나 차량 생산되고 충전 인프라는 다 같이 이제 못 쫓아가는 공통된 현상인가요? 네, 지금 사실 이건 공통된 현상이라고 네.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우리도 아파트 같은데 이제 지하라든가 이런 데도 좀 넣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신규 빌딩이나 신규 건물에는 무조건 넣게 돼 있으니까 이런 충전 인프라 자체는 확장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급속 충전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완속은 이제 늘어나는 반면에 급속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이제 IEA에서 2023년도에 나오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충전 관련된 여러 전망들이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단 급속 충전은 여전히 민간 사업자 영역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지금 여기 나온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글로벌로 했을 때 이 까만색인데 이게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실제 충전기 보급률이. 근데 여기서 좀 된 것이 그나마 이제 조금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좀 중국 정도가 조금 더 커진 반면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거의 한 3%, 4% 정도밖에는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도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최저로 보시면 되고 향후 이쪽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아니라 아주 많이 높죠.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데이 행사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보면은 각 사별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 뭐 NFP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 행사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참여 기업들이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인터배터리 당시에는 이 인터배터리 이외에 EV 박람회 그래서 전기차 박람회가 같이 열리거든요. 네. 보통 네. 두 개를 같이 이제 연달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좀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EV 박람회에서 전기차들이 주로 전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충전 사업자, 그다음에 충전기 제조사, 그다음에 이런 부스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이제 이게 SK 일렉트링크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SK 관련사의 부스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외에도 현대 EP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볼보에서 나오는 모런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충전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대형 채비 그다음 뭐 이런 EBCS 같은 여러 큰 대형 업체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분야로는 충전기 사업이 하고 그다음에 충전 사업이 두 개가 이제 좀 분리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향후 이쪽으로도 성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놀라운 게 대기업들이 이 충전 사업으로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뭐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2차 전지들은 뭐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충전 산업 쪽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단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네.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수출 경쟁력도 좀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0kW 이상의 그 충전 속도를 낼 수 없도록 지금 법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이 이런 그 급속이나 초급속 그 충전기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한테는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현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전기 관련해서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뭐 일정 부분 충전 속도를 못 내게 하는 게 뭐 인프라나 이런 게 아직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도 있는데 네. 이 관청에서 속도가 느려요. 굉장히 많이 느려요. 네, 그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속 충전기 아파트나 관청 같은 데 느리는데 결국 그걸로는 고객들이 만족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충전 속도가 기술력이 못 쫓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민간이 안 뛰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관이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경차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돌아가는 일본 사회에서 이거를 충전을 해가지고 하려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 도요타라든가 대형 완성차 업체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그 경쟁력을 키우려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 좀 관에서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국내 업체들은요, 그 충전 속도에 관련된 이 발전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시회 가서 봤을 네. 때는 400kW급의 초급속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네. 그 초급속을 한번 물리면 보통 80% 충전까지 10분 이내에 충전이 되는 예. 그런 것까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P&E 시스템스 충전기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400kW짜리 초급속이고요. 이제 어떤 거는 대형 챕이나 이런 데는 450kW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향으로 지금 요 북미라든가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도 180kW급의 그 일단 고속 충전급까지는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 충전 관련주가 앞으로 그 지금은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파트 유치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지자체에서의 고속 충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협종 연행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따라서 충전 관련주들은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 이후에 상당히 볼만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전 관련된 쪽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어느 쪽을 좀 포커스를 잡고 가야 돼요?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충전기 관련주하고 법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250에서 300kW급을 보통 고속 충전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서 초급속으로 해가지고 400kW급까지 가는 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이번에 법규가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요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과 사업 관련주는 아직은 없지만 현재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모비스라든가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또 지금 그 LS가 이번에 지금 대형으로 해가지고 인터 배터리에 들어왔는데, LS도 아마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그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중소업체들, 장비업체들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런 장비 업체들이 네. 비상장이거나 코넥싱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저희가 추천해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대기업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전략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된 얘기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뭐 큰 변동 없이 흘러갑니다. 코스피는 2,400선, 네, 코스닥은 820선에서 진행됩니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